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라리가 최고의 화제 선수로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이었죠. 헤타페와 라리가 30라운드 경기에서 프로 경력 첫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또 한 번 자신의 이름을 전 유럽에 떨쳤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 지난 1월 달에도 이미 라리가의 강호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오퍼를 받았고 또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았고 실제로 이제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건까지 제시하면서 이강인 선수 영입을 추진했던 것이 알려졌는데요. 최근 펼친 활약을 통해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도 영입전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 관련 소식, 라리가 1티어 기자로 잘 알려진 스페인 매체 렐레보의 이탈리아 출신 마테오 모레토의 최신 이적설 내용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저희가 이전에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면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같은 한국 선수들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성 영상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추측과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는 소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테오 모레토 기자,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이탈리아 국적의 스페인 라리가 전문가인데요. 이 모레토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 출신이지만 이탈리아에서 활약했던 아르헨티나 축구인들과의 네트워크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시메오네 감독이 이끌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식에 정통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탈리아 기자지만 스페인 매체인 렐레보에서 일을 하면서 라리가 이적 시장에 대한 그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 모레토 기자가 한국 팬들에게 많이 알려진 계기가 지난 1월 이적 시장 당시 2023년 1월 7일에 이강인이 90% 마요르카를 떠날 것이다라고 굉장히 이제 강력한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그 10%에 해당하는 무산 상황을 전하면서 마요르카의 뭐 자세가 완강했다, 사실 뭐 바이아웃 조항도 있고 선수 본인의 의지가 강력해서 나는 될 것으로 알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무마하긴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소식들을 전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관련 소식이 있어서는 1티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알려졌던 팀들이 뭐 에레디비제의 페에노르트, 또 프리미어리그의 브라이튼, 에스턴 빌라 이런 팀들을 언급을 했었고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 관심들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모레토 기자가 최근에 또 한 번 화제가 된 게 많이 뭐 저희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인 하비에르 가리도가 본인과 이제 팔로우되어 있는 계정에만 공개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영국 출장을 간 사실을 알렸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공표하면서 대중화한 인물이 바로 모레토 기자예요. 이강인과 앞대 에잘줄리의 대리인 하비에르 가리도가 지금 잉글랜드, 영국에 있다. 이걸 소셜미디어에 공개를 했다. 며칠간 이적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걸 배제할 수 없다. 라고 힌트를 던진 이후에 이제 하비에르 가리도와 연결된 그 계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후 업데이트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소개했는데 맨체스터 시티, 울버햄튼, 번리, 에스턴 빌라 이렇게 이강인 선수와 이적설이 있던 링크가 있던 팀들의 사무실, 뭐 훈련장을 방문한 그 사실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거 진짜 본격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이적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가운데 모레토 기자가 아마도 이 하비에르 가리도의 영국 출장이 끝난 시점인 것 같아요. 새롭게 이제 이적설을 업데이트했는데요. 유럽 현지 시간으로는 4월 22일, 한국 시간으로는 4월 23일 최신 그 보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소식만 다른 게 아니라 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소속 팀인 주앙 펠릭스의 상황을 비롯한 이적 시장의 좀 새로운 소식들을 모아서 소개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언급을 했는데 에스턴 빌라, 뉴캐슬 유나이티드, 울버햄튼, 번리가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팀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예요. 이 팀들 중에서 에스턴 빌라와 울브스, 번리는 하비에르 가리도가 본인이 이 구단을 방문한 사실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소개를 한 팀들이고 뉴캐슬 유나이티드 방문 사실은 사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도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었어요. 이강인 선수가 전반기에 잘할 때는 뉴캐슬이 관심이 있다더라 하는 얘기들이 나온 바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연결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뉴캐슬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트위터에서 공유된 모레토 기자가 보도한 렐레보의 기사 원문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앙 펠릭스를 이제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기사의 시작은 이강인 선수 이야기로부터 나옵니다. 한국의 재능 이강인은 1월에는 이적에 실패했지만 6월에는 팀을 바꿀 것이다. 겨울 이적 시장에 마요르카는 어떤 이적에 대해서도 거부했지만 이제 여름에
이적에 대해서는 양측이 동의했다. 이게 이제 아우라가 이제 지금이라는 뜻이고요. 라스 파르테스가 이제 두 양측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 아코르다도 이게 이제 동의했다. 어글이라는 이제 스페인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겨울에는 안 보냈지만 여름에는 서로 보내기로 합의를 했다. 즉 바이아웃 조항이 있긴 한데 조건 문제라든지 뭐 못 가게 막는다든지 이런 상황은 안 될 것이다. 적절하게 협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의 여름 이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사실 이강인 선수가 지난 1월 달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을 강하게 원한다는 얘기들이 나왔고 또 스페인 내에서 한 번 더 뛰고 그 다음 도전을 하지 않겠느냐. 이게 뭐 이제 군 문제와도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유력하다. 게다가 연결된 팀들 중에서 조금은 이제 가장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높았던 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도 하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뭐 시메오네 감독이라는 명장이 이끌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뭐 사실 스페인 내에서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유력하지 않겠느냐. 또 모레토 기자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문가인데 아틀레티코 이야기는 쏙 빼고 다른 팀만 얘기하다가 막판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오퍼를 했는데 그 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여름에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보도까지 또 내면서 1월 이적 시장에 이강인 선수 소식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결국에 여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많았는데 이 렐레보의 최신 보도에서 모레토 기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 이강인의 행선지는 아마도 프리미어리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페인에 남는 것보다 프리미어리그로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강인에게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적극적인 팀은 에스턴 빌라, 뉴캐슬, 울버햄튼 그리고 번리다. 이 네 팀이 이제 적극적이라는 얘기인데요. 아직 이강인이 어떤 팀에서 뛰게 될지를 말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최근에 그의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가 영국 출장을 다녀온 만큼 스페인에 남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즉 이제 4월이잖아요. 이적 시장이 열리기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았고 이 시점에는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져야 빠르게 이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보통 이제 4월, 5월경에는 시즌 끝나기 직전에는 이런 구상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국에 갔다는 것 자체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우선 옵션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링크가 좀 약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아틀레티코에 대해서는 모레토 기자가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월 달에는 분명히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해당 이슈, 즉 아틀레티코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이슈가 아직 뜨거운 단계로 가지 못했다.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1월 달 당시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사울 니게스를 정리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당장 영입하고 싶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퍼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조건이 일부 매체에서는 1200만 유로 플러스 300만 유로 옵션이다 보니까 바이아웃에 닿지 못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총액 1000만 유로밖에 안 됐다. 충분한 액수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현재 자금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것뿐 아니라 또 그리즈만 선수가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또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그 포지션에 또 다른 선수들도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워낙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니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정도가 좀 떨어진 게 아니냐. 게다가 프리미어리그 팀과 경쟁이 붙어버리니까 연봉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조건들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틀레티코가 여름이 되면 꼭 추진한다기보다는 여름에 다시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1월 달에 모레토 기자가 이 보도를 마무리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모레토 기자의 보도를 보자면 아틀레티코보다는 이 프리미어리그의 4개 팀이 더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자금력 말씀드린 대로 에스턴 빌라도 이제는 유럽 대항전 진출권이 유력해지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고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사우디 자본이 들어오면서 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팀이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도 중국 자본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적료 지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데다가 번리도 이번에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를 승격하는 과정 속에 충분히 투자 의지를 갖고 있는 데다가 이강인 선수가 이제 아시아 선수라는 점에서 아시아 마케팅, 아시아 스폰서, 한국 기업의 스폰서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투자금이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떤 팀이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번리는 사실 승격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를 떠나면서 도전하기 위해서 선택할 최적의 행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에스턴 빌라는 이미 여러 차례 저희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뉴캐슬과 울브스를 중심으로 이강인 선수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뉴캐슬 같은 경우는 이미 기성용 선수와 함께했던 바가 있는 한국 선수와의 인연이 있고 울버햄튼은 이미 또 황희찬 선수가 잘 뛰고 있는 팀이에요. 이 두 팀은 분명히 또 한 명의 한국 선수와 함께할 수 있는 역사가 있고 게다가 이제 울브스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정상빈 선수를 영입을 했잖아요. 야심차게 황희찬 선수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스타로서 좀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라스호퍼 스위스 팀으로 임대를 갔다가 여기서 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울브스로 와서 뛰기엔 더더욱 어려워졌고 선수 본인도 좀 경기를 뛰면서 또 아시안게임도 나가서 군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결국엔 미국의 미네소타로 이제 완전 이적을 하게 됐어요. 정상민 선수가 떠나긴 했지만 이 정상민 선수를 영입하기 전에 이동준 선수 영입도 알아봤었고 기타 다른 한국 선수들을 눈여겨봤던 울브스이고 그 과정 속에 이강인 선수도 지켜봤던 울브스거든요. 결국엔 울브스는 황희찬 선수 외에 또 다른 아시아 스타, 또 다른 한국인 스타를 원한다라는 아시아 시장 공략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데다가 영국 내의 정론지라고 할 수
수 있는 텔레그래프가 4월 20일자 보도를 통해서 잔류 가능성도 점쳐졌던 팀의 핵심 미드필더이자 주장인 후벤 네베스가 결국에는 6년간의 울브스 생활을 정리하고 이적을 이제 결정했다. 울브스 역시 4천만 파운드 정도의 이적료를 제시하는 팀이 있다면 충분히 보내주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이제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와 아스널이 네베스를 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베스가 나갈 경우 이런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창의성과 킥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강인 선수만한 선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스쿼드의 상황을 보더라도 4-2-3-1 포메이션을 쓸 때 네베스가 이제 중앙 미드필드 중에서는 이제 빌드업 역할을 하면서 조율사를 하고 또 무티뉴 역시 그 역할을 하는데 무티뉴도 이제 공격형 미드필드로 올라가서 뛸 수가 있거든요. 무티뉴가 30대 중반의 나이기 때문에 무티뉴도 결국에는 이제 팀을 떠날 상황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가 이 두 명의 후계자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선수이자 젊은 선수이자 스타성까지 있다. 게다가 이 4-2-3-1 포메이션에서 이강인 선수가 좌우 측면 역할까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술 하에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데다가요. 게다가 울버햄튼의 감독이 스페인 출신인 줄렌 로페테기 감독이란 말이죠. 세비야 감독을 이끌면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직접 지켜보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어를 거의 이제 원어민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소통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또 스페인식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간다고 했을 때도 적응하기가 좋은 데다가 또 이 로페테기 감독이 황희찬 선수를 굉장히 잘 쓰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 입단 이후 가장 좋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로페테기 감독 체제라는 점에서 로페테기 감독이 또 한국 선수에 대한 호감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고 또 올여름에도 한국 투어로 올 예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난해 여름에도 세비야 감독으로 한국에 방문하면서 한국과 좋은 또 기억을 갖게 된 로페테기 감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에서 울브스는 이강인 선수를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울버햄튼이 로페테기 감독과 함께 안정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잔류를 하고 그 이상의 높은 곳을 목표로 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다음 시즌에 이제 유럽 대항전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뉴캐슬이라든지 에스턴 빌라 같은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울버햄튼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에스턴 빌라가 가장 유력한 가운데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팀은 뉴캐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새벽에 토트넘 허스퍼의 6대1 대승을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걸린 이 6점짜리 경기를 이기면서 3위로 치고 올라갔거든요.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뉴캐슬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고 또 에스턴 빌라와 리버풀도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아직 뭐 확실히 보장받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뉴캐슬이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고 유로파리그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뭐 투자금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산이나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고려했을 때도 이강인 정도 수준의 선수를 영입해서 뎁스를 강화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전에 이강인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이적서를 소개드리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 4-3-3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 뉴캐슬의 전술을 보더라도 이강인 선수는 중원 3명의 자리에서 브루노 기마랑이스 같은 후방 조율사 역할, 조 윌록 같이 또 공격으로 침투해서 공격에 침투하고 또 압박도 하는 이런 박스 투 박스 메잘라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롱스태프가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을 한다고 치더라도 토트넘과의 경기를 봤을 때는 롱스태프 역시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플레이를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마요르카에서는 본인의 장기인 창의성뿐 아니라 공격에 들어갔을 때의 침투나 압박이나 수비 커버까지 잘해주고 있으니 이 세 자리 어디를 둬도 다양한 조합으로 뛸 수가 있는 데다가요. 좌우 측면 공격수 역할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알미론도 올 시즌에 부상으로 조금 후반기에 고생을 했고 생맥시맹도 부상이 많은 선수이고 그런 가운데 뭐 제이콥 머피도 잘하고 있고 또 앤서니 고든이 영입되어 있긴 하지만 어느 한쪽 조금 확실하게 풀 시즌을 뛸 수 있는 선수가 없는 데다가 퀄리티의 문제까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영입됐을 때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가 있다. 여기에 또 김아랑이 선수가 특히 이제 흔치 않은 이런 볼줄을 볼 수 있는 팀의 중원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질 때 뉴캐슬의 경기력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 이 선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로서 이강인 선수만한 선수가 없는 데다가 에스턴 빌라는 스페인 출신의 에메리, 울브스는 스페인 출신의 로페테이 감독이 이끌고 있어서 전술적인 특성상 좀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라리가 출신인 이제 이삭 선수를 데려와서 또 스트라이커로서 잘 쓰고 있는 부분들 또 이 선수가 잘 적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뉴캐슬이 충분히 또 라리가 출신 선수인 이강인 선수에게 접근하고 또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게다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왼발 킥 능력, 세트피스 능력이 좋은데 뉴캐슬이 뭐 이전 역사와 비교했을 때 세트피스 득점 순위가 올 시즌에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세트피스로 9골을 넣고 있는데 이게 전체 20개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9위에 해당하거든요. 이 세트피스 득점 능력을 또 배가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강인 선수의 왼발 킥이 가미된다면 충분히 또 에디 하우 감독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요. 최근에 이제 영국의 정론지인 텔레그래프의 보도를 보면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경우 막대한 투자를 해서 스쿼드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영입 리스트에 오른 선수들을 소개했는데 이 명단들을 보면 제임스 메디슨,
코너 갤러거 그리고 셀타비고의 가브리 베이가 같은 이강인 선수의 역할을 볼 수 있는 창의적인 미드필더,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를 영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즉 이 선수들과 더불어 이강인 선수가 리스트에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레토 기자도 언급을 한 것이겠죠. 게다가 이 뉴캐슬의 스카우트가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직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영국의 인터넷 매체인 90미닛이 사실은 원래 뉴캐슬이 굉장히 강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셀타비고 미드필더 가브리 베이가 선수를 보기 위해 셀타비고와 마요르카의 경기에 이제 파견이 됐다고 해요. 이 경기를 보러 갔는데 아시다시피 이 경기는 공격 포인트 없이도 이강인 선수가 MOM으로 뽑혔던 엄청난 활약을 펼쳤죠. 반대로 베이가 같은 경우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경기를 보고 와서 뉴캐슬 스카우트는 예전에도 뭐 지켜봤겠지만 이강인 선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이제 모레토 기자의 최신 보도, 뉴캐슬이 지금 이강인 선수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좀 보도한 게 아닐까 싶어요. 1월 달에는 분명히 뉴캐슬이 그렇게 강하게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이 상황이 반전된 것은 이 경기를 지켜본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술적인 성향이라든지 감독과의 소통이라든지 팀 내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는 에스턴 빌라가 가장 이강인 선수가 갈 수 있는 유력한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게다가 올여름에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 투어를 추진한 것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영입 의지를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과 버니는 말씀드린 대로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없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여러 오퍼와 여러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보자면 에스턴 빌라, 아틀레티코, 뉴캐슬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은 조금 더 시즌을 지켜보고 또 각 팀들의 영입 상황까지 지켜봐야지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아직도 마요르카 선수로서 뛸 수 있는 8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4월 27일 목요일 새벽 2시 30분에 있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원정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펼친다면 아틀레티코가 또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을 또 한 번 강하게 점화할 수가 있고요. 또 시즌이 끝나기 전에 바르셀로나와의 원정 경기가 현지 시간 5월 28일이 있는 주말에 열리게 되는데, 이때의 활약을 보고도 또 다른 유럽의 빅클럽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 이강인 선수 에이전트가 맨시티 구단 사무실도 방문을 했었고, 또 맨유와 연결됐다라는 소문이 나오기도 했었고, 여러 팀들이 또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든지 바르셀로나 같은 큰 팀과의 경기에서, 게다가 원정 경기에서 능력을 보여준다면 더 많은 새로운 팀들과의 링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준TV는 계속해서 한국 축구가 낳은 최고의 재능으로 꼽히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과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 꼼꼼하게 체크하고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영상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